밤새 고결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팀장님,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짐까지 챙겨 사라진 방을 보며 조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혜야, 이럴 때가 아니다. 어서 찾아보자. 같은 시각, 강수토건 옛 서류 창고에서 고대치의 손끝이 우뚝 멈췄습니다. 이 파일이 왜 여기 있는 거야? 25년 전 그날의 진실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였을까요? 고결의 입양은 과연 순수한 선이었을까요? 오늘 진실은 한 겹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회사 옥상에서 결별을 통보받은 밤이 지나도록 고결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조은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은 끝내 이어지지 않고 차가운 기계음만 되돌아왔습니다. 조은혜가 아버지를 붙들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빠, 팀장님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요. 밤새 한 번도 안 켜졌어요. 조성준도 서둘러 겉옷을 걸치며 딸을 다독였습니다. 은혜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우리가 같이 찾으면 된다. 두 사람은 고결의 오피스텔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서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한쪽이 텅 비고 늘 걸려있던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진 액자마저 사라진 자리에는 먼지 자국만 네모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은혜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조은혜가 빈 옷장을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짐을 다 챙겨서 나갔어요. 이건 아주 멀리 떠날 사람 같잖아요. 조성준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방 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결이 즐겨 찾던 강변 산책로와 조용한 카페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을 찾아 골목마다 고개를 돌렸지만 어디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조은혜는 걸음을 옮기다 말고 아무데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은 없고 읽었다는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은혜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조은혜가 걸음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그 옥상에서 팀장님을 붙잡았어야 했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조성준이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네 탓이 아니다. 지금은 찾는 것이 먼저야.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거다. 조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럴수록 조은혜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거리를 헤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어디선가 고결이 홀로 웅크리고 있을 것만 같아 조은혜는 지나가는 사람의 뒷모습마다 자꾸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조성준은 혹시 몰라 근처 병원 응급실에도 전화를 넣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이름으로 실려온 환자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조은혜는 잠시 안도했다가 이내 더 큰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차라리 어디에라도 흔적이 남았으면 좋으련만 고결은 마치 세상에서 통째로 지워진 사람 같았습니다. 조은혜가 발길을 멈추고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팀장님이 자주 가던 데가 또 어디였죠? 우리가 놓친 데가 있을 거예요. 조성준은 딸의 손을 잡아 끌며 다음 장소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또 하나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데도 고결의 그림자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걷다 말고 자꾸만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나 답이 왔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여전히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딸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있어 조은혜는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꼬박 새운 몸으로도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결을 찾기 전까지는 발을 뗄 수 없다는 마음이 두 사람을 한결같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고민호와 서승리도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고민호는 회사 근처 주차장과 지하 로비를 훑으며 동생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고민호가 텅 빈 주차구역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이 이 자식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연락도 없이. 서승리도 병원과 단골 밥집에 전화를 돌리며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나 고결의 행방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저마다 흩어져 온 동네를 뒤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손뿐이었습니다. 조은혜는 손안에 쥔 작은 메모리 카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구했고 누가 죄를 뒤집었었는지 그 무거운 사연이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오롯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고결에게 온전히 전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손에 쥐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조은혜의 가슴속에서 그 후회가 돌덩이처럼 짓눌렀습니다. 조은혜가 메모리 카드를 꼭 쥔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팀장님이 이렇게 혼자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성준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조성준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딸을 다독였습니다. 은혜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반드시 찾아내면 돼. 그때 못한 말을 이제라도 전하면 되는 거야. 조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결이 지금 이 순간 홀로 감당하고 있을 그 아득한 진실의 무게를 생각하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은혜는 자신을 밀어낸 그 차가운 말조차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무사하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마음만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조은혜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고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꺼진 전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조은혜는 이를 악물고 다음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친 다리를 이끌고서도 조은혜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민호가 전화를 걸어와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은혜는 잠긴 목소리로 아직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서승리도 아는 이들에게 두루 연락을 돌려보았지만 고결을 보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사람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조은혜는 문득 고결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자던 그 한마디가 자꾸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나 조은혜는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려 할수록 자신은 더 밝은 곳으로 그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은혜는 다짐했습니다. 손안의 메모리 카드가 그 다짐의 무게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은혜는 이 카드를 반드시 고결의 손에 쥐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홀로 짊어진 진실을 이제는 함께 나누어야 할 때였습니다. 조성준도 딸의 굳은 표정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성준이 딸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아버지도 끝까지 같이 찾을 테니 너무 혼자 애쓰지 마라. 조은혜는 그 말에 겨우 힘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으로 아침 햇살이 비껴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어둠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대치는 좀처럼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결이 옥상에서 자신을 진범으로 정면 지목한 그날 이후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언제 온 세상에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고대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강수토건 옛 서류 창고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전 흔적들을 하나라도 더 지워두어야 겨우 숨이 쉬어질 것 같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묵은 먼지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오래도록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고대치는 손전등을 켜고 낡은 서류철을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뽀얀 먼지가 켜켜이 묻어났습니다. 25년 전 그 사고와 조금이라도 얽힌 종이라면 남김없이 없애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이름 하나, 날짜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언제 자신의 목을 조여올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지던 그의 손끝에 낯선 파일 하나가 툭 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른 서류들 틈으로 도로 밀어넣으려던 순간 겉면에 적힌 이름 석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대치의 손길이 우뚝 멈췄습니다. 밀어넣던 손을 도로 거두어 그는 그 파일을 천천히 다시 꺼냈습니다. 고대치가 파일 표지를 노려보며 낮게 이름을 은조렸습니다. 한수철. 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그의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2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이름이 어째서 아버지 회사의 옛 서류 속에 이렇게 고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그토록 지우려 애써온 이름이 하필 이런 곳에서 다시 튀어나오다니요. 고대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의 표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저 혼자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의 정적이 유난히 서늘하게 그의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고대치는 손전등 불빛을 파일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조심스레 펼쳐들었습니다. 무언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여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파일을 여는 손끝에서 오래 묵은 종이 냄새가 풀풀 올라왔습니다. 고대치는 창고문을 다시 한번 흘끗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볼세라. 그는 손전등을 몸으로 가리며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원래는 그저 없애버리려고 들어온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서 뜻밖의 무언가를 캐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죄를 지우러 온 자리에서 도리어 아버지의 숨은 비밀을 파헤치게 될 줄은 그도 미처 몰랐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에 짙은 긴장이 서렸습니다. 이 파일이 자신을 살릴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온 집안을 삼킬 불씨가 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대로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고대치는 파일의 첫 장을 넘기기 전 다시 한번 긴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에 닿는 순간 온몸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이 서류를 이 창고 깊숙이 넣어둔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을 터였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고대치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려우면서도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마침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파일 속에는 한수철의 오래된 인사기록이 차곡차곡 끼워져 있었습니다. 입사 서류와 근무평가서 사이로 누렇게 바랜 메모 몇 장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안에는 고강수가 오래전 한수철을 유독 각별히 챙겼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느 직원과는 사뭇 다른 대접이었습니다. 특별 채용을 지시한 결재란에는 아버지의 낯익은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들이 못 알아볼 리 없는 글씨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례적인 지원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남몰래 얹어준 정착금, 이르게 배정된 회사 사택, 그리고 급할 때마다 소리 없이 손을 내밀어준 자잘한 배려까지. 단순한 상하관계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자취였습니다. 고대치의 이마에 서서히 주름이 잡혔습니다. 고대치가 서류를 넘기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그의 목소리에 짙은 의혹이 배어나왔습니다. 한낱 설계팀 과장에게 회장이 이토록 세심하게 마음을 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종이 한 장 한 장에서 오래 묵은 사연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고대치는 자신이 여태 몰랐던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있었음을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그것이 그저 사람 됨됨이에 대한 인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깊고 묵직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 서로에게 진 빚이나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은원이 얽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한수철에게 품었던 마음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이 낡은 종이들이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서류를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넘기는 손끝이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럴수록 그의 머릿속은 온갖 짐작으로 어지럽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비밀 한 자락이 이 창고 안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메모 가운데 한 장에는 한수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장에게 곧장 알리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그의 가족을 각별히 챙기라는 지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낱 직원 하나에게 회장이 이렇게까지 세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그 문장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사람을 감쌌는지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의 사람을 25년 전 그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고대치는 서류를 다시 끌어모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정에 약하고 사람을 쉬버리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한 직원을 감싼 데에는 그 정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고대치는 메모의 글씨를 손끝으로 짚어가며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마음이 배어있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두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었던 것일까요? 세월에 묻혀 사라진 그 사연이
이제와 조금씩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고대치는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넘길수록 고대치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한수철에게 쏟은 마음의 무게가 서류 위에서 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고대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여태 알지 못했던 오래된 인연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한수철에게 갚아야 할 어떤 빚이라도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고대치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자신이 25년 전 저지른 그 일은 아버지에게 있어 얼마나 잔인한 배신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사람을 하필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에 이르자 고대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고대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창고의 좁은 창으로 스며든 흐린 빛이 그의 굳은 얼굴 위로 드리웠습니다. 고대치가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낮게 뇌까렸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내가 모르는 무슨 빚이라도 있었던 건가?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낡은 파일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라는 예감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대치의 눈빛이 서서히 다른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얼굴 위로 어떤 서늘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죄스러움이 그를 무겁게 눌렀지만 그 무게는 이내 다른 감정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발견이 자신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뜻밖의 득이 될지 고대치는 냉정하게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의 머리는 무섭도록 빠르게 굴러가는 법이었습니다. 고결이 자신을 향해 겨눈 칼끝을 어쩌면 이 종이 몇 장으로 다른 데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대치는 파일을 든 손에 슬며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위태로운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살기를 찾으려는 욕심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몹쓸 생각인지 스스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대치는 파일을 겉옷 안에 감출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자신은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손은 이미 그 종이들을 제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 사이에서 고대치는 결국 가장 비겁한 쪽을 향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파일을 다시 펼쳐 쓸만한 종이와 없애야 할 종이를 하나하나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각별한 마음이 드러난 서류는 남겨두고 자신에게 불리할 만한 대목은 따로 추려냈습니다. 이 종이들을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고대치의 머릿속에서 거짓의 밑그림이 서서히 그려졌습니다. 진실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선이 향하는 곳만 슬쩍 옮겨놓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대치는 애써 죄책감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눌러도 가슴 밑바닥에서 스멀거리는 불안만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고대치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이 자신을 진범으로 지목한 지금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서류가 아버지 쪽으로 화살을 돌릴 실마리가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한수철 사이에 숨은 사연이 있다면 그것을 슬쩍 부풀려 자신의 죄를 흐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고결이 입양의 진짜 이유를 캐물어오면 그 뿌리를 아버지의 오래된 죄책감 쪽으로 슬며시 밀어두면 될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한수철에게 진 빚 때문에 그 아들을 거두어 키운 것이라고 둘러대면 세상의 눈은 자신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에게로 향할 터였습니다. 고대치의 입가에 서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병든 아버지의 이름조차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겉옷 안쪽에 조심스레 감추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창고에 자신이 다녀간 흔적이 남을까 흩어진 서류철을 원래 자리에 하나씩 되돌려 놓았습니다. 먼지 앉은 바닥에 찍힌 발자국까지 손으로 슥슥 문질러 지웠습니다. 그러고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고대치는 서류 창고의 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이는 소리에도 그의 어깨가 흠칫 움츠러들었습니다. 고대치는 복도 양쪽을 살피고서야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판을 어떻게 짜야 할지 부지런히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흘려야 자연스러울지, 언제 이 카드를 꺼내 들어야 가장 효과가 클지,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수가 어지럽게 오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가 붙든 것은 하필이면 아버지를 향한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치는 제 죄를 덮을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내다 보였습니다. 고대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겉옷 위로 파일을 감싼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서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자신뿐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이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창고에 이런 서류가 남아 있었다면 다른 어딘가에 또 다른 흔적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고대치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서둘러 남은 흔적들까지 마저 지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결이 이 서류의 존재를 먼저 알아채기 전에 자신이 판을 다 짜두어야 했습니다. 고결이 입양의 진짜 이유를 캐물으며 자신을 몰아세우면 그때 이 서류를 슬쩍 내밀어 아버지 쪽으로 이야기를 돌릴 셈이었습니다. 회장이 오랜 빚 때문에 남의 자식을 거두었다는 그럴듯한 사연을 지어내면 사람들은 쉬 그 말을 믿을 터였습니다. 병들어 자리 보전한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를 변호할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고대치는 그 비열한 계산 앞에서 잠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눈을 뜨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옷깃을 여미고 빠르게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고결은 인적 드문 강변 어딘가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짐 가방 하나를 옆에 둔 채 그는 검은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옥상에서 스스로 등을 돌린 뒤로 고결의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향한 분노도 좋은 애를 매몰차게 밀어낸 죄스러움도 모두 한데 뒤엉켜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이슬에 옷이 축축이 젖어드는 것도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결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7살 무렵 낯선 손에 이끌려 커다란 저택으로 처음 들어서던 그 아득한 날의 장면이었습니다. 높은 대문과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노인의 얼굴이 어렴풋이 되살아났습니다. 고결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하필 자신이었을까요? 세상에 그토록 많은 아이들 중에 고강수는 무엇 때문에 자신을 그 집으로 데려온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아무 사연 없는 순수한 온정이었을까요? 그동안 고결은 그 물음을 한 번도 진지하게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그 집의 은혜를 그저 갚아야 할 빚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울타리가 뿌리째 흔들리자 텅 빈 마음속으로 낯선 물음표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고결이 마른 입술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하필 나를 데려온 걸까? 정말 아무 이유도 없었을까? 강바람이 차갑게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진범을 알아버린 지금 그가 딛고 서 있던 세상은 이미 산산이 부서진 뒤였습니다. 그 부서진 자리 위로 이번에는 자신의 뿌리를 향한 의문이 새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알던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조차 처음부터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고결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밤을 견뎠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을 데리러 온 노인의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였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인자한 어른의 눈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눈빛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어떤 회한이 서려 있었던 듯 했습니다. 왜 그 노인은 낯선 아이 하나를 그토록 급히 제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서두르게 만들었을까요? 고결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흩어졌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기억들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고결은 젖은 눈으로 강 건너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갈 곳도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물음의 끝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강 위로 옅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고결은 굳은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두어준 그 집의 진짜 사연을 이제라도 스스로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의 죽음도 자신의 입양도 모두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실을 끝까지 따라가면 언젠가는 뒤엉킨 매듭의 정체가 드러날 터였습니다. 고결은 가방을 다시 둘러매고 강변을 벗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렴풋이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고결은 무작정 옛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몇 달을 머물렀던 강화도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은 낡았지만 뜰에 오래된 나무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나무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흐릿하던 어린 날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백발이 성성한 원장이 그를 맞았습니다. 고결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오래전 이곳에 잠시 있었던 아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장은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옛 일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구먼. 그때 자네를 데려간 그 어른 참 급하게도 서둘렀지. 고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은 주름진 손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은 절차를 다 밟느라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어른은 유난히 서두르셨어. 무슨 사정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고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원장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네를 꼭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아. 고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장은 미안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름까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구먼.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러면서도 원장은 그 서두름만은 예사롭지 않았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고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데려간 그 손길에 알지 못할 사연이 숨어 있었음을 이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고결이 잠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어른이 혹시 저를 두고 다른 말은 안 하셨습니까? 원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글쎄, 그 어른이 자네를 데려가면서 눈시울이 붉었던 것만은 기억이 나는구먼. 남의 집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 고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자신을 데리러 온 노인이 어째서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단순한 연민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서두를 이유도 눈물을 보일 까닭도 없었을 터였습니다. 원장은 고결의 손을 가만히 두드리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그 어른이 자네를 아꼈던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네. 그 말이 고결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꼈다는 그 마음의 뿌리에 대체 무엇이 놓여 있었던 것일까요? 뜰의 나무 그늘이 그의 굳은 얼굴 위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고결은 오래도록 그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자신의 모습이 문득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고결은 원장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거운 걸음으로 그곳을 나섰습니다. 보육원의 낡은 대문이 등 뒤에서 삐걱이며 닫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선 고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원장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서두름, 신신당부, 그리고 붉어진 눈시울.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지 못한 채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확실한 답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의 입양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이 실마리의 끝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는 고결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확신 하나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 집에 거두어진 것이 그저 따뜻한 자비 때문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에 커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신신당부, 그리고 그 유난한 서두름. 그것은 순수한 온정이라기보다 무언가를 갚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이 알던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어딘가 뒤틀려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죄책감 위에 세워진 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미 무너진 그의 마음 위에 또 하나의 균열을 냈습니다.
고결의 다리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길가의 낡은 벤치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진범이 누구인지를 알아버린 것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혔는데 이제는 자신의 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자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떤 사연 위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고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던 노인의 품이 떠올랐습니다. 그 품이 진심이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의 뿌리에 어떤 빚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일까요? 고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조차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자신이 발 딛고 선 세상이 마치 얇은 살얼음판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고결은 이 진실의 끝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버린 이상 다시 모른 척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고결은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명절이면 손수 챙겨주던 노인의 다정한 손길, 남몰래 학비를 대주던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음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진심의 밑바닥에 무언가를 갚으려는 부채가 깔려 있었다면 그 사랑은 온전히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뒤늦은 속죄였을까요? 고결은 그 물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죄책감 위에서 자라온 아이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를 가장 서럽게 했습니다. 고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그는 소매로 눈을 훔치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이 뒤엉킨 실타래를 풀 사람은 결국 자신뿐이었으니까요. 고결은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붙들며 자신에게 남은 물음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회장은 자신을 그토록 서둘러 데려왔는지, 그 뒤에 누구의 당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어느 하나 쉬 답할 수 없는 물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이 물음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보다 한 걸음이라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편이 나았습니다. 고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정처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걷던 고결의 앞에 마침내 조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온 동네를 헤매던 조은혜가 강가의 한 벤치 곁에서 겨우 그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조은혜는 숨을 헐떡이며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가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조은혜의 눈에 금세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밤새 얼마나 찾았는데요. 고결은 그러나 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옥상에서 스스로 내뱉은 결별의 말이 아직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결이 시선을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냥 돌아가요. 그 차가운 말에도 조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요, 이상한 서류 이야기를 방금 전해 들었어요. 고결의 발걸음이 그 말 한마디에 멈칫했습니다. 조은혜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하고 팀장님 친아버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오래된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대요. 고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조은혜는 두 손을 모아 쥐고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알아봐요. 부탁이에요. 고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리려던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붙박인 듯 멈추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조은혜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저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고결의 굳은 옆얼굴 위로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밀어내려는 마음과 붙들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서 소리 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고결이 낮게 입을 뗐습니다. 왜 자꾸 내 곁에 있으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조은혜는 그 말에 오히려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조은혜가 젖은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답했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 그 짧은 대답에 고결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옥상에서 그를 밀어낸 것은 그 자신이었지만 정작 가장 붙들리고 싶은 사람도 눈앞에 조은혜였습니다. 고결은 차마 조은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조은혜는 그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더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거리가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아침 햇살이 잘게 부서졌습니다. 고결은 여전히 등을 돌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고결에게 따뜻한 음료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밤을 새운 그의 언손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결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 손을 마다하지 못하고 음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이 조금 더 녹아내렸습니다. 조은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붉어진 눈가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결은 그 눈가를 힐끗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강물 쪽으로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은혜에게는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조은혜의 마음 한편에는 오래도록 벼려온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서건식과 조성준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조은혜 역시 그 세월의 무게 앞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조은혜는 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고결의 곁을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앞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조은혜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누구를 벌하고 원망하는 일보다 지금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는 사람을 붙드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복수는 진실을 다 마주한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을 함께 마주하는 것 자체가 원망을 풀어가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조은혜는 고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조은혜가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밀어내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안 가요. 고결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조은혜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다 알아버린 진실이 아무리 무거워도 혼자 지는 것보다는 둘이 나눠지는 게 낫잖아요. 그 말에 고결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조은혜는 그가 대답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은혜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어떤 원망이 남더라도 고결의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강가에 선 두 사람 위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조은혜는 그 햇살처럼 고결의 어두운 마음속으로 조금씩 스며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문득 아버지 조성준의 지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25년의 세월을 무거운 짐처럼 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몫까지 헤아려야 할 날이 올 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조은혜가 붙들어야 할 사람은 눈앞에서 홀로 부서지고 있는 고결이었습니다. 원망도 지난 세월의 매듭도 모두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조은혜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진실이 어디로 흘러가든 자신은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조은혜가 고결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고결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굳은 어깨가 아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조은혜는 그 작은 변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은혜는 문득 복수를 벼르던 자신의 지난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벌한다고 해서 무너진 사람의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함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아픔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조은혜는 그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나든 자신은 원망 대신 곁을 지키는 쪽을 택하겠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고결을 위한 길이자 어쩌면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 아래 나란히 길게 드리웠습니다. 낯선 단서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함께 흔들렸습니다. 회장과 친아버지 사이에 오래된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던 진실마저 다시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고결은 강물을 바라보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사고를 그는 이제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단순한 음주추돌이 아니라 더 깊은 사연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회장과 친아버지 사이에 남모를 인연이 있었다면 그날의 비극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뒷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몰랐습니다. 고결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정말 전부일까요?
아직도 뭔가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은혜도 마른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혜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자꾸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확정된 줄로만 알았던 진실이 또 한 번 뒤집힐 수 있다는 예감이 두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겨우 손에 쥔 진실조차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예감 앞에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은혜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 두려움을 조금은 견딜만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무게의 불안을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에서 불어온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고결이 문득 조은혜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서류 이야기는 대체 누구한테서 들은 겁니까? 조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아직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다만 회사 안에서 오래된 서류가 하나 나왔다는 소문만 얼핏 들었어요. 고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래된 서류라는 말이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입양 그리고 회장의 남모를 사연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면 그 서류가 바로 그 연결고리일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이제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려던 마음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고결의 변화를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고결의 발걸음은 떠나려던 방향이 아니라 진실이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결이 걸으며 나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조은혜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진실이라도 둘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확정된 줄 알았던 사실이 또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 불안조차 이제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그 끝을 보여주지 않은 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서씨 집에서는 유정란이 다시 남편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건식이 내놓은 것은 언제나 절반의 진실뿐이었습니다. 폴란드 지사가 아니라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유정란의 가슴에는 응어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유정란이 남편 앞을 가로막고 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다 말해요. 당신이 감춘 게 정말 그게 전부예요? 서건식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유정란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정란이 남편의 팔을 붙들며 매달렸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20년을 넘게 같이 산 사람한테 아직도 못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서건식은 그저 눈을 질끈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얼버무릴수록 유정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정란이 끝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겠다는 그 마음이 나는 더 서러워요. 오래도록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유정란은 남편이 자신을 지키려 입을 다무는 것임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도리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서건식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유정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건식은 그런 아내를 차마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정란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감춰진 진실을 끝내 캐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그 젖은 눈 속에서 단단하게 여물고 있었습니다. 유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나는 당신 곁을 안 떠나요. 그러니까 제발 나까지 속이지는 말아요. 그 말에 서건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나아가 병든 회장까지 무너질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서건식은 또 한 번 입을 닫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아내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유정란은 그런 남편의 침묵 앞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을 넘게 함께 산 사람이 아직도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입을 열지 않는다면 자신이라도 그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정란은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뒤 홀로 식탁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흘린 말들, 서재에서 우연히 본 낯선 서류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조각들을 맞춰보면 무언가 큰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질 것도 같았습니다. 유정란은 눈물을 닦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서러움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편이 짊어진 짐의 정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유정란의 눈빛이 어느새 서러움 대신 단단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건식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물 앞에서도 그는 오래 지켜온 침묵을 쉽게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서건식은 마치 회장과 한수철 사이에 얽힌 오래된 사연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감춘 것이 단지 자신의 죄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유정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유정란이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회장님하고 얽힌 무슨 사연까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건식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동요를 유정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감추고 있는 비밀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닿아 있음을 유정란은 직감했습니다. 유정란의 의심은 그날 이후로 더욱 짙어졌습니다. 서건식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에도 유정란은 한참을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고 있는 짐의 정체가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이 자신들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회장과의 오래된 비밀과도 이어져 있는 것이라면 이 일은 대체 어디까지 번져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정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며 남편의 굳게 다문 입을 떠올렸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서건식도 밤이 깊도록 잠든 기척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 다른 무게의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유정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폴란드 지사에 나가 있다던 그 시절, 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하나둘 아귀가 맞아들었습니다. 그 오랜 거짓말의 끝에 회장과의 비밀까지 얽혀 있다면 이 일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정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대체 남편은 어떤 죄를 짊어지고 20년을 살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 죄가 회장과 한수철의 사연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 것일까요? 유정란은 답을 알 수 없는 물음들 사이에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서건식이 나직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란은 그 소리에 가슴이 아렸지만 애써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한데 그 사이를 가로막은 비밀의 벽은 갈수록 높아만 갔습니다. 유정란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남편의 손을 더듬어 잡아보았습니다. 서건식은 잠든 척했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온기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정란은 그 손을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오더라도 자신은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그러나 그 다짐과는 별개로 진실을 향한 궁금증은 밤새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서씨 집의 불은 쉬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고강수의 병세는 눈에 띄게 깊어져 있었습니다. 자리를 보전한 채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얕은 잠 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마른 얼굴에는 세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날도 고강수는 열에 들뜬 채 잠결에 예시를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들 사이로 문득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고강수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되뇌었습니다. 한 과장. 내가 정말 미안하네. 그 말끝에는 오래 묵은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침 곁에서 시아버지를 돌보던 은수정이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은수정의 손끝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 과장이라니 세상을 떠난 한수철을 두고 하는 말임이 분명했습니다. 은수정은 숨을 죽인 채 시아버지의 입가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영화가 잠시 약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고강수는 은수정이 곁에 있는 줄도 모르는 듯 계속해서 잠꼬대 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사죄의 말들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은수정의 눈이 가늘게 빛났습니다. 늘 근엄하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향해 이토록 애타게 용서를 구하는 데에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터였습니다. 은수정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은수정은 재빠르게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의 오래된 비밀 한 자락이 병든 노인의 잠꼬대를 통해 뜻밖에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다시 한번 몸을 뒤척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웅얼거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따금 아들을 걱정하는 듯한 말도 오래전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도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은수정은 그 조각난 말들을 이어붙이며 무언가 큰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대체 시아버지는 한수철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었기에 죽음을 앞둔 지금까지 그 이름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은수정의 머릿속에서 온갖 짐작이 어지럽게 오갔습니다. 어쩌면 이 비밀이 자신들 부부의 처지를 뒤집을 열쇠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은수정은 복도에서 이영화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재빨리 시아버지의 이불을 여미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서 서둘러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병실을 빠져나오는 은수정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조급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이 집안의 판도를 뒤흔들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은수정은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들은 말들을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행여 한마디라도 잊을세라 시아버지의 사죄를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수정은 이 일이 남편에게 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화가 될지 쉬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혼자 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수정은 이영화가 돌아오기 전에 들은 것을 남편에게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은수정은 서둘러 남편을 찾았습니다. 심상찮은 낌새를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바심에 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마침 서재에 홀로 있던 고대치를 붙들고 은수정은 낮은 목소리로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은수정이 남편의 소매를 붙들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잠결에 자꾸 죽은 한 과장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대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옛 서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마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흘렸다니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고대치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 다른 말은 없었고. 은수정은 자신이 들은 대로 소상히 옮겼습니다. 고대치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불안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그 잠꼬대가 언제 자신의 목을 조여올지 몰랐습니다. 고대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고대치는 방안을 서성이며 이런저런 궁리에 골몰했습니다. 은수정은 그런 남편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은수정이 조심스레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요. 아버님이야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하시는데 누가 그 말을 곧이 듣겠어요. 그러나 고대치의 불안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상 발언이 옛 서류와 맞물려 자신을 벼랑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고대치의 머릿속에 갖가지 계산이 어지럽게 오갔습니다. 아버지의 입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병상의 잠꼬대를 마냥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고결이 그 잠꼬대를 우연이라도 듣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을 진범으로 지목한 고결이 아버지의 사죄까지 엿듣는다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터였습니다. 고대치는 서둘러 아버지 곁에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단속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은수정에게도 병실에서 들은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은수정은 남편의 다급한 얼굴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수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아버님이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그 물음에 고대치는 흠칫했지만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내에게조차 차마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날 밤 고대치는 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며 그는 다가올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밤새 꼴물했습니다. 이튿날 고대치는 은밀히 재무실장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옛 서류의 흔적을 아무도 모르게 말끔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고대치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네가 알아서 그 오래된 서류들 흔적 없이 정리해. 아무도 모르게. 재무실장의 얼굴에 곤란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사장이 무엇을 지우려 하는지 그 속내를 어렴풋이 짐작한 탓이었습니다. 재무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건 회사 기록이라. 그러나 고대치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고대치가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필요하면 자네 몫은 따로 챙겨주겠네. 대신 이 일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거야. 돈으로 입을 막겠다는 협박 섞인 회유였습니다. 재무실장은 사장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사장의 지시를 거스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재무실장은 무거운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대치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에는 온기가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무실장이 방을 나선 뒤에도 고대치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또 지워도 마음속 불안만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그의 손길이 도리어 또 다른 사람을 죄의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재무실장은 사장의 방을 나서면서도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래 몸담아온 회사에서 이런 은밀한 지시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옳은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눈앞의 자리와 앞날을 생각하면 사장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재무실장은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훗날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개를 끄덕여버린 이상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한편 고대치는 창가에 선 채 이 일이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지운다고 지워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옛 서류 창고에서 챙겨온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서류마저 안전하게 감춰두어야 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손과 뒷날을 위해 증거를 남겨두려는 손이 그의 안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릴 카드는 남겨두되 자신에게 불리한 종이들은 남김없이 없애야 했습니다. 고대치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앞에서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걸음만 삐끗해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창밖의 흐린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자신의 처지가 저 잿빛 하늘과 꼭 닮은 듯 했습니다. 고대치의 굳은 얼굴 위로 흐린 하늘빛이 무겁게 드리웠습니다. 같은 시각 조성준과 서건식은 뜻밖의 소문 하나를 전해 들었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회장과 한수철 사이에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란히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권씨가 너도 그 소문 들었지? 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냐? 서건식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건식이 마른 입술을 떼며 답했습니다. 성준아, 나도 방금 들었다. 근데 이게 그냥 헛소문 같지가 않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사건이 자신들이 알던 것보다 훨씬 깊은 뿌리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회장과 한수철 사이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사연이 있었다면 그날의 비극도 단순한 사고 이상의 무엇이었을지 몰랐습니다. 조성준은 오래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그 참혹한 장면 너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서건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25년을 짊어지고 온 그 짐이 실은 더 무겁고 복잡한 사연의 한 조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득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이 오래된 비극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예감만은 분명했습니다. 조성준이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아는 진실마저 전부가 아니었던 게 될까봐 겁이 난다. 서건식은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성준은 25년 전 그날 자신이 목격한 참혹한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 사건의 뒤편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서건식 또한 자신이 짊어져 온 그 무거운 짐의 정체가 새삼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아는 진실조차 어쩌면 더 큰 비밀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았을지 몰랐습니다. 서건식이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성준아,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게 전부가 아니라면 대체 이 일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조성준은 그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헛되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머지않아 감춰졌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예감 앞에서 나란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성준은 문득 고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소문과 비밀의 한가운데에 결국 그 아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 고결이 감당해야 할 아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서건식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래도록 짊어져 온 죄가 결국 그 아이의 삶을 이토록 뒤흔들어 놓았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이름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이 일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는 예감만은 두 사람 모두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바닥이 어디인지 두 사람 역시 이제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고결은 고대치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고결은 입양의 진짜 이유를 묻기 위해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고결이 굳은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하필 저를 데려오셨는지 이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고대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고대치가 헛기침을 하며 궁색하게 둘러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아버지가 널 가엾게 여기셔서 데려오신 거지. 그러나 고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결이 한 걸음 다가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고대치는 순간 시선을 슬며시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쪽으로 슬그머니 화살을 돌리려 했습니다. 고대치가 목소리를 낮추며 넌지시 흘렸습니다. 실은 네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진 빚이 있었던 모양이더라. 그 죄책감 때문에 널 거두신 거야. 그 말을 흘리는 고대치의 눈은 여전히 고결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결은 그 어긋난 눈빛에서 또 다른 거짓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죄책감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그 태도가 오히려 고결의 의심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진범인 자신을 감추기 위해 병든 아버지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속셈임을 고결은 직감했습니다. 고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고결이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제 눈을 피하십니까? 고대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결은 고대치의 얼굴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고결은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죄책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정작 자신의 죄는 끝내 입에 올리지 않는 그 모습이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고결이 마지막으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 알아낼 겁니다. 그게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요. 고대치는 아들의 그 말에 낯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고결은 더 듣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방을 나서는 고결의 발걸음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고대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음을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선 고결은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마주한 아버지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어른거렸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그 서투른 몸짓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이제 아버지의 어떤 말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스스로 진실을 캐내야 한다는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회장과 친아버지 사이의 오래된 사연, 그리고 자신의 입양에 얽힌 비밀까지. 그 모든 실마리를 하나로 꿰어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고결은 다짐했습니다. 고결은 이제 이 집안의 진실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묻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고강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전갈이 온 집안에 날아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하나둘 병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영화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고대치와 은수정도 굳은 얼굴로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고민호와 서승리, 그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고결까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운 고강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영감, 정신 좀 차려봐요. 나 여기 있어요. 고강수는 흐릿한 눈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그 눈길이 고결에게 닿는 순간 노인의 눈가에 이슬 같은 것이 맺혔습니다. 무언가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쉬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원망과 연민이 한데 뒤엉켜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실 안에 모인 얼굴들은 저마다 다른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죄를 감추려는 자, 진실을 캐려는 자,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붙들려는 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아버지가 혹시 무슨 말이라도 남길까 조마조마했고 은수정은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고결은 이 모든 거짓의 끝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주먹을 그어쥐었습니다. 진실이 한 겹 더 깊어졌다는 불안한 예감이 병실 안을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고씨 가문은 다가올 진실의 무게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화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고민호는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어금니를 꾹 깨물었습니다. 서승리도 그런 고민호의 곁에서 이 집안에 들이운 무거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조은혜는 병실 밖 복도에서 고결이 홀로 무너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서성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저마다 다른 무게의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가올 진실이 이 가족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래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더는 감춰지지 못하리라는 예감만이 병실 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병상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자신이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의 무게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병실 한쪽에서는 고대치가 초조한 눈길로 아버지의 입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행여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이라도 남길까 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은수정은 그런 남편의 곁에서 병실의 감도는 팽팽한 긴장을 조용히 감지했습니다. 오래도록 감춰져 온 이 집안의 비밀들이 마치 병든 노인의 마지막 숨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고결의 눈길과 고대치의 눈길이 잠시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짧은 마주침 속에 진실을 캐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의 소리 없는 대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진실이 이 가족을 어떤 벼랑으로 몰아갈지 그 자리에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강수의 가쁜 숨소리만이 서늘한 병실의 정적을 가르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결이라는 한 사람의 뿌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25해 동안 잠겨있던 기억이 마침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돌아오자 세상이 더 낯설어졌습니다. 나를 키워준 집이 정말 순수한 선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그날과 내가 그 집에 들어간 날은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요? 그 물음의 시를 오늘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고결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잃어버렸던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오래도록 고결은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릴 적 나쁜 꿈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그 꿈이 실은 지워진 기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7살 그날 친아버지 한수철이 세상을 떠나던 순간이 자꾸 되살아난 것입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친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25해 만에 겨우 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숨이 막혀 손대지 못하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엔 갖고 싶어 하던 무전기와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무전기에는 아버지가 남긴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아들만은 살려달라 애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두 귀로 듣고서야 고결의 기억은 마지막 조각까지 맞춰졌습니다. 그렇게 고결은 사고 현장에 있던 세 사람의 정체를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지목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 그 곁에서 함께한 사람, 그리고 진실을 덮은 사람. 오래 침묵하던 고결이 마침내 입을 열어 복수를 다짐한 것입니다. 그동안 진실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서던 사람이 이제는 진실을 손에 쥐고 칼끝을 겨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지요. 되짚어보면 고결이 여기까지 오는 길은 몇 번이고 방향이 뒤틀렸습니다. 한때는 애먼 사람을 가해자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아껴준 할아버지 고광수를 의심하며 스스로를 괴물 같다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짚고 되돌리기를 거듭한 끝에 겨우 진실에 닿았습니다. 그 먼 길을 홀로 걸었기에 고결이 마주한 진실의 무게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찾아 헤맨 답일수록 그 답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법이지요. 고결이 세 사람을 부른 이름도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라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곁에서 함께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진실을 덮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몫을 낱낱이 갈라 부른다는 건 고결이 그날의 그림을 이미 다 그렸다는 뜻입니다. 어렴풋한 짐작이 아니라 또렷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목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고결은 모른 척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알아버린 이상 다시 눈 감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고결이 가장 먼저 밀어낸 사람은 뜻밖에도 좋은 애였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사람을 고결은 갑자기 멀리했습니다. 다정하게 부르던 애칭도 거두었습니다. 좋은 애를 그저 조인턴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곁을 지켜준 조성준마저 다시 조비서님이라 부르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차가움은 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실을 파고들수록 고결은 무서운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도 죄를 감춘 사람도 모두 좋은 애와 이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 일에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고결은 좋은 애까지 의심하게 된 자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밀어낸 것입니다. 상처 줄까 두려워 먼저 등을 돌린 셈이지요. 고결에게 좋은 애는 그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시달려온 공황과 악몽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직면하도록 곁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자장가로 다독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밀어내야 하는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가장 기대고 싶은 사람을 가장 먼저 떼어놓아야 하는 처지가 고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밀어내는 말에도 오히려 더 다가섰습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식 호칭은 여전히 팀장님으로 지켰습니다. 좋은 애는 밀려나는 것조차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결이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 어긋남이 애틋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조금도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밀어내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이제 고결이라는 사람의 뿌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결은 강수그룹 고광수 회장의 양손주입니다. 고대치의 둘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과 고결 사이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고결의 친아버지는 강수토건 설계팀에서 일하던 한수철입니다. 한수철은 25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고결은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고결은 말을 잃었고 그날의 기억마저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잠시 외삼촌 댁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엔 강화도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고광수가 직접 그 보육원으로 고결을 데리러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세상엔 부모 잃은 아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게 손꼽히는 그룹의 회장이 어째서 하필 자기 회사 설계팀 직원의 아들을 몸소 데리러 갔을까요? 그것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말입니다. 회장쯤 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시켜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광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그동안 이 물음을 깊이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거둬준 집에 고마움을 갚아야 할 비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다 돌아온 지금 이 시작점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울타리가 뿌리째 흔들리자 그 안에 숨어있던 물음표가 하나둘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입양의 과정에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 하나를 거두는 데엔 여러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강수의 발걸음엔 유난한 서두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급히 그 아이를 제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남의 눈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서두름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딱한 아이를 향한 연민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서두름 뒤에는 대개 감추고 싶은 마음이나 갚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는 법이지요. 고결의 시작을 다시 들여다볼수록 그 첫 단추가 예사롭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고결의 입양을 이해하려면 한수철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수철은 고대치의 하청 리베이트 비리를 알아챈 사람입니다. 그 비리 서류를 회장 고강수에게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알아본 고대치가 만취 한 채 한수철의 차를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끝내 고의로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한수철이 아들의 구명을 애원하는데도 고대치는 신고마저 막았습니다. 이 진실이 무겁게 다가오는 건 고결을 거둔 집안이 곧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고강수가 고결을 데려온 마음의 밑바닥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끼던 직원이 자기 아들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다면 그 온정은 순수한 선의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뒤섞인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을 대신 갚으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결은 그동안 받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챙겨주던 손길도 남몰래 대준 학비도 모두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그 진심은 분명 진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의 뿌리에 갚아야 할 빚이 깔려 있었다면 그 사랑은 온전히 고결만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뒤늦은 속죄였을까요? 죄책감 위에 세워진 온정이라는 말이 이 대목에서 유난히 아프게 남습니다. 더 서글픈 건 정작 고결 자신은 이 뒤엉킴을 아주 오래도록 몰랐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키운 손과 아버지를 앗아간 손이 한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결은 까맣게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 집을 가족이라 부르며 그 집의 아들을 형이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지금 돌아보면 그 25해가 얼마나 잔인한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결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신이 딛고 선 세상 전부가 거짓 위에 놓여 있었다는 아득함이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강수가 한수철을 대하던 방식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한수철은 강수토권의 1호 장학생이었고 1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고강수는 그런 한수철을 각별히 여겼습니다. 아끼던 직원의 아들을 몸소 거둘 만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론을 조심스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단순한 상사와 부하를 넘어선 오래된 인연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흔치 않게 마음을 쓴 흔적이 곳곳에 있다면 그건 그저 사람 됨됨이에 대한 인정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오래전 서로에게 진 빚이나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사연으로 얽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강수가 고결을 그토록 서둘러 데려온 까닭도 새롭게 읽힙니다. 한수철이 장학생으로 강수토권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도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가난한 학생을 거둬 키운 인연이라면 그 시작이 이미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강수가 한수철의 앞길을 열어주고 그 재능을 아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세월만큼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들이 죽음으로 몰았다면 고강수의 마음은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남은 아이 하나에게로 향했다면 그 서두름도 그 눈물도 모두 설명이 됩니다. 이 층위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쌓인 복선을 이어보면 고결의 입양이 겉으로 보이던 이야기보다 한 겹 더 깊은 사연 위에 놓여있으리라는 짐작이 자라납니다. 확정된 줄로만 알았던 진실이 또 한 번 뒤집힐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동안에도 확정된 사실을 뒤집는 반전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고강수와 한수철 사이의 이 인연이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매듭이 될 듯합니다. 진실이 코앞에 다다르자 고대치의 마음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고결에게 진범으로 지목당한 뒤 자신의 죄가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의 머리는 무섭도록 빠르게 굴러갑니다. 고대치는 자신을 향한 칼끝을 다른 데로 돌릴 방패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병들어 자리 보전한 아버지의 이름조차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고대치라는 사람을 돌아보면 그는 오래도록 이 집안에서 소외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늘 자신이 서건식이나 고결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 뒤틀린 마음이 25해 전 그 일을 낳았고 지금도 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치는 뉘우치기보다 살기를 먼저 찾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화살이 향할 다른 관역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정이라면 아버지의 오래된 비밀조차 제 방패로 쓰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갈래의 마음이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엔 제재를 덮으려 진실의 방향을 슬쩍 틀려는 고대치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엔 자신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치려는 고결이 있습니다. 고결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입양이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음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 실을 끝까지 따라가면 뒤엉킨 매듭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과거를 놓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이야기는 한층 팽팽해집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손과 밝히려는 손이 맞부딪히는 자리에서 오래 묻혀있던 비밀이 조금씩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엔 원망을 잠시 접어두고 고결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좋은 애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을 붙드는 일이 벌하는 일보다 먼저라 여기는 마음이지요. 누군가를 벌한다고 무너진 마음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함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아픔을 나누는 일 좋은 애가 택한 건 바로 그 길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고결이 뿌리를 파고들수록 그 파장은 고결 한 사람에게만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광수의 숨은 사연이 드러나면 그 그늘은 온 집안으로 번질 것입니다. 병들어 자리 보전한 고광수에게도 그를 지키려는 이영화에게도 진실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서건식이 홀로 죄를 짊어지려 한 것도 조성준이 오래 침묵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무게를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은 밝히는 것도 덮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고결이 이 얽힌 매듭 앞에서 무엇을 택할지 그 선택이 다음 이야기에 큰 물줄기를 가를 것입니다. 오늘은 고결의 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침내 돌아온 기억은 아버지를 잃은 그날을 또렷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신을 거둔 집안의 그늘까지 함께 드러냈습니다. 순수한 선이라 믿었던 입양이 죄책감과 오래된 인연 위에 놓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확정된 줄 알았던 진실이 또 한 겹 깊어지려는 지금 고결이 그 매듭을 어떻게 풀어갈지 조용히 지켜보게 됩니다. 무너진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고결은 다시 진실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 곁을 지키는 좋은 애의 마음도 함께 걷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뿌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실의 끝이 어디에 닿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따라가 보시지요.